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좋지만 방위비 문제는 불공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a very good one,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앞서 트위터에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협정 체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협정의 정치적 군사적 실효성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파기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한국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것을 포함한 공동 도전들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맞서 3국이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각자 이를 개선시킬 책임을 져야 하며 한일 관계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긴장 상태를 막기 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간 실무 협상이 몇 주 내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도미니크 람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들이 북한 안에서 취한 행동들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유념하고 있고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며 몇 주 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단지 미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7일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북한 측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당국자입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의 이번 방북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신형 전술 유도탄 발사를 참관하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러시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조건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에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5일 발간한 18개월 대북 외교의 성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엔 여전히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 회동 등 각국의 외교적 노력은 전반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뚜렷하게 낮췄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왔지만 그의 공개적인 비핵화 약속은 조건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사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지난 5월 이후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시험은 유엔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지만 미국과의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평가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고체 연료와 유도 시스템을 진전시키고 단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저지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낮지만 한국도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향후 미북 협상은 단계적 비핵화와 상응 조치 그리고 부분적 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회의론과 미군 주둔 비용 분담 증액 요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의문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국 은행들이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관련된 내용의 의견문을 공개했는데요.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조사에 불응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중국의 은행 3곳은 북한의 자금 마련 창구였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6일 공개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의견문에 따르면 북한의 유령 회사는 이 은행들의 계좌들을 통해 수억 달러어치의 석탄 등 자원 수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은행 3곳은 중국 내 10대 은행에 포함되는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 푸퉁발전은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북한 유령 회사가 오로지 북한 정권의 미국 달러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미국 정부 조사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유령 회사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고 680건이 넘는 국제 금융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어 중국 은행들의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친 북한 유령 회사와의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이들 중국은행과 북한 간 거래가 적어도 5년간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료 제출 등 조사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은 항소를 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매일 5만 달러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U.S. anti-money laundering laws that date back to the Bank Secrecy Act and more recently the USA Patriot Act of 2001 require any bank and more broadly any financial institution that's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to law enforcement subpoenas. 하지만 2017년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된 중국 단둥은행과 달리 이 은행 3곳이 북한 유령 회사와의 공모 여부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ransactions can be, initiated surreptitiously and routed, under the radar so that the Chinese banks don't know. So there's, a question of whether they're complicit or just being used. But Chinese banks know those are sanctions violations.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정부가 아직 중국은행 3곳에 대해 범법 행위가 있다고 단정지은 게 아니라고 강조해 이들 은행들이 조사에 응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경매에 넘겨졌으며 입찰 마감일은 오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를 경매에 붙인 미 연방 마샬국은 최근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와이즈 어네스토의 경매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9일 오후 5시를 입찰 마감 시한으로 안내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경매 입찰은 지난달 31일 시작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은 미 검찰이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가 6일 발표한 수자원 위험 지도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164개국 중 물 스트레스, 즉 물 부족 국가 순위가 69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가뭄 위험은 중상위, 홍수 위험은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 스트레스는 평년에 이용 가능한 지표와 지하수에 대비해 실제로 사용하는 물의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북한의 경우 황해남도가 가장 물이 부족하고 이어 평양, 황해북도, 강원도 순이었습니다.
한편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에서 깨끗한 식수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990만여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